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요즘 코스닥 시장에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요, 제법 큰 폭으로 낙폭이 발생한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다 코스닥 시장이 어디까지 하락하는 것인가,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스닥 시장이 진정으로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버블의 꿈이 끝나야지만 진정한 바닥이 온다라는 점을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오래전부터 버블에 관한 언급을 계속 해오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재작년 후반부부터 해서 코스닥 버블에 대한 언급이 저 자신도 그렇고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도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스닥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 종목군들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종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식시장에는 언제든지 버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버블은 우리가 이제 가격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 가격 버블 단계를 넘어서서 시장이 흥분하고 너도 나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심리적 상황에 빠지는 심리적 버블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건전한 투자보다는 감정적인 투자가 앞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단계에서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은 내가 투자한 그 버블 종목 아니면은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라는 식의 종교화 신념까지 들어가는 그런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저렇게 투자 심리가 종교화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투자자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공격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는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아예 중립 자체 의견도 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작년에 이르렀고요. 저 또한 자기 검열 속에서 무의식적인 자기 검열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버블 이야기를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정말 좀 제 자신이 피곤할 정도로 좀 심한 댓글이나 이러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간간히 언급은 드려왔어도 코스닥 시장의 버블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는 저평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지만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고평가 내지는 버블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화면상의 도표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시장 PB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2007년의 고점, 그리고 2003년의 저점을 연결한 PBR 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단선을 넘어가면 버블 단계, 그리고 하단선에 이르면 매입 적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2015년 이후부터 해서 코스닥 시장 자체는 버블 영역에 들어와 있고요. 투자 심리 자체도 매우 강한 심리적 버블 수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작은 실망이라도 발생하게 되면은 시장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 수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지수가 서서히 하락하는 가격 하락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가운데 어떤 실망스러운 소식, 분식회계라든가 또는 어떤 비전을 제시했던, 회사가 제시했던 비전에 반하는 어떤 성과가 나타난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가격 버블이 붕괴되면서 실망과 패닉이 투자 심리를 지배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심리적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심리적 버블이 붕괴되게 되면요, 일순간에 그 종목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벌어지면서
소매와 폭락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은 요 과도기에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지금 아직도 코스닥 시장에 대한 환상, 버블이 아니고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 추이에서 자,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거나 또는 상승하거나 할 때는 그에 맞춰서 신용융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만, 보통 이제 시장이 하락세 내지는 뭐 반등이 있더라도 약한 반등일 경우에는 신용융자가 그렇게 크게 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노란색 선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자, 유가증권 시장의 신용융자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자, 작년 가을에 크게 감소한 이후 완만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크게 감소된 이후 올해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예, 신용융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작년 늦가을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자, 보통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그렇다고 해서 작년 늦가을 수준까지 회복한 것도 아니고 그 절반 정도 회복한 수준임에도 저렇게 크게 급증했다는 것은 코스닥 시장의 버블에 대한 환상이 아직도 지금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크게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바닥이 오기 위해서는요, 지금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있는 어떤 기대치라든가 버블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 버블은 가격 버블과 심리적 버블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많이 사라져야 돼요. 완벽하게 버블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버블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버블이 어느 정도 사라져야지만 코스닥 시장은 바닥을 잡을 수 있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 예, 제약, 바이오죠. 자, 그런데 이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요, 실적이 개선되는 조짐이 있는 종목이 극히 드뭅니다. 적자를 내지 않으면 다행이야. 그리고 어떤 임상실험도 실패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임상실험 자체가 허위인 경우도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약 라이센스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적 개선이 분명히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가격 조정이 매우 길게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가격 조정이 매우 길게 지속이 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몇 개월 단위가 아니고 몇 년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현재 이제 실망스러운 실적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가격 조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격 조정으로 갈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지수가 680, 690 요 정도 포인트인데 이것보다도 한 단계 레벨 다운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는 가격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불편한 것임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닥 지수 자체가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기에는 명분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과거 1999년과 2000년 IT 버블 당시에 매우 강하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뭐 제약 바이오 버블은 그때 당시에 비하면은 귀여운 수준이라고
수준이지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적 버블이나 신앙화 수준도 그때에 비해서는 약한 수준입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현상에 비해서는 매우 강한 심리적 버블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어땠느냐? 새로운 기술을 대장주로 해서 그들 종목들은 끝없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2000년에 IT 버블이 깨지면서 사람들은 실망했고 잠시 크게 상승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 해서는 오랜 기간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2003년까지 계속 하락세를 그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진정한 코스닥 지수의 바닥이 나오기 위해서는 버블이었던 종목들이 버블이 없어져야지만 진정한 바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바닥이 잡힌 이후인 2005년에 들어서야 코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무조건 답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2000년 초반 코스닥 시장이 버블이 깨지면서 대장주들은 끝없이 하락하고 있을 때 오히려 참 좋은 종목들, 그리고 참 좋은 밸류에이션에 있던 종목들은 코스닥 지수보다도 훨씬 빨리 큰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제의 대장이 내일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의 대장이 있었다면 걔가 계속 영원한 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대장이 등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코스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는다라는 말처럼, 자, 코스닥 시장을 접근하실 때 작년까지는 버블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기저에서 정말 참 좋은 종목인데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러한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오히려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더라도 수익률은 높게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의 효자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을 보실 때,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이 9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조금 냉정하게 우리 생각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저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자, 요즘 계속 목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목소리도 걸걸하고 중간중간에 기침을 참는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끝까지 보아주신 우리 애청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내일도 투자에 꼭 필요한 주제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고 내일 영상 올라오면 바로 클릭 콕 하셔가지고 함께 성공 투자의 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